광주시장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흥탕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노력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시민단체들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철회하라고 정부와 채권단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논란이 이용섭 예비후보에 이어 강기정 예비후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혼탕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민주당 권리당원 4명이 자신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강 후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용섭 예비후보 측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 하는 구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 중앙당의 검증을 요청하는 한편 누구든지 당원 명부 유출이나 사용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 후보직을 사퇴하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광주시 선관위도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모 후보의 지지 모임 인사와 구청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나 관련자가 고소 고발된 사건이 벌써 4건째. 혼탁 양상으로 치닫는 광주시장 선거전은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은 물론이고 2단계 경선 방침을 결정한 민주당이 일부 후보를 컷오프시키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3월 10일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더 달라져야 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김철원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계에 인사를 해야 하는 모멸감을 참아가며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렸던 담양 제지회사 노동자들은 이제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지난해 노동조합을 세우고 2달 넘게 파업을 한 끝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단체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전과는 사뭇 달랐던 회사 측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의 대응은 노조 지회장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임원실에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기 전에 한숨을 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전화로만 잠깐 이야기를 해도 바로 와서 현장 조치를 해주는 그런 좀 발빠른 모습도 보여주더라.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노동 현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엔 노조 설립과 가입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가 지난해 3월 탄핵과 5월 대선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대선 치르고 나서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여러 현장에서 바꾸는 일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5.18 홀대와 억압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지역민들은 지난해 오래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힘들었던 임을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함께 불렀고 대통령이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실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수건이었던 진상규명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복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미풍에 그치고 있고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 속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유신잔재이자 세금 특혜인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방심하면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울러 탄핵이 가져다준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과제도 함께 줬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를 오가려면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영호남 교리 확대를 위해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영호남 10개 자치단체장들이 오늘 달빛 내륙철도 사업 추진 원년을 선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 담양과 합천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 대표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차가 지나게 될 교량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제시했던 달빛 내륙철도는 191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6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탄탄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에 모인 지자체 대표들은 올해를 달빛 철길 건설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1,500만 남북 경제권이 수도권에 육박하는 신성장, 신경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30년부터는 달빛간 고속철이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달빛 철길 사업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연재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한 논리 개발과 효과 분석을 위해 학술 용역을 발주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남도에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운 탓에 개화 시기가 한 달가량 늦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동장군은 물러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섬진강 기슭 부지런한 홍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수줍게 얼굴을 내민 백매화가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주택가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추운데 꽃이 많이 펴서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더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노니까 더 재밌어요. 올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한파를 이겨낸 나뭇가지에는 붉은 보석 같은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얼굴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의 표정도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꽃도 만발하고 정말로 봄 기운이 돋은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홍매화를 첫 주자로 남도의 꽃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차례대로 개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 신임 직무대리로 선임됐습니다. 광양이 고향인 이진식 신임 전당장 직무대리는 초대 전당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임 방성규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